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주호입니다. 화산섬과 용암동굴 그리고 해안도로까지 이색적인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죠. 전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국제관광도시라 불리고 있는 제주도가 관광특구로서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제주관광공사 박홍배 사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주관광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그 과정에서 제주관광공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는 제주관광공사 박홍배 사장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제주도에서 오셨겠네요. 네, 오늘 올라왔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취임하신 지 지난 10월에 취임하셨으니까 몇 개월 정도 됐나요? 예, 지금 8개월 정도 있습니다. 되셨고 네. 그동안의 소회가 어떠셨습니까? 예, 뭐 쉼 없이 달려온 기간이었습니다. 네. 쉴 없이 제가 일해왔고요. 사실 제주가 작년에 중국의 사드 배치로 인한 네네. 한한령 때문에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이 그 부족분을 채워줬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요식, 관광업계, 네. 호텔업계, 뭐 전세버스 업계, 모든 관광업계가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저희가 취임을 하고 바로 조직 혁신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한 제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주관광공사라고 하니까 제주도에서 관광을 총괄하는 어떤 공사로 알고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시청자분들께서 정확하게 모르실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사실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관광의 통합 마케팅 역할을 해야 되고 네.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연구조사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저희들이 꼽은다면은 4대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네. 선택과 집중의 관광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 기반 관광 가치를 확대시키는 부분, 네. 스마트 관광 인프라 확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해외 시장 다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해외 시장 다변화요? 예, 중국이 종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외국인 관광객에 점유하는 비율이 90% 가까이가 중국인이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그런데 이게 관광객이 한한령으로 급격히 감소되면서 네네.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해외 시장을 다변화를 통해서 이걸 해소시켜 나가자 이렇게 해서 네.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고요. 뭐 이와 관련해서 또 도내 관광업계와의 공동 마케팅을 통해서 네. 저희들이 관광객을 유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지금 제주도 관광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관광 이 소득이 스며들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마을마다 중요한 지역 자원, 문화 네. 이런 거를 스토리텔링화해서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지역 주민들에게 네. 소득이 스며들 수 있는 지역 관광을 좀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자꾸 호텔로 가니까 예. 지역 주민들이 그 돈을 잘 못 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지역 주민들의 상가라든지 네.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느냐 예, 이 고민을 그렇습니다. 많이 하고 계시다는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8개월 정도 취임하신 지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그 8개월간의 시간을 보내보시니까 제주도가 전 세계적으로 관광지 가운데 어떤 이상이라고 느껴지시던가요? 글쎄 제가 평상시 제주에서 계속 생활해왔기 때문에 그걸 네네. 못 느꼈는데요. 저희들이 외국 언론을 통해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은 상당히 제주는 세계적인 관광지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네,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희들이 2002년도 생물권 보전지역, 2007년도에 자연유산, 또 10년도에 세계지질공원 등에 지정돼서 네. 이미 익히 알려져는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전 세계에서 유명 관광지를 알리느냐. 제가 외국을 몇 차례 돌아다녀봤는데 아직은 접근성, 이 인지도 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 제주가 관광객 수가 1,585만 원 2015년도에 정점을 찍었거든요. 네네. 물론 작년에는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제주가 세계적인 관광지라는 것만큼은 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CNN에서도 제주를 네네. 상당히 홍보를 했고요. 중국에서도 제주가
찾을 만한 관광지라고 이렇게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해외에서 그 타국민들이 바라보는 제주도도 중요하겠지만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라보는 제주도는 또 어떨까 싶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 꼭 가보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하면서도 못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좋아하죠. 사실은 내국인이 최근에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네. 종전에 외국인 관광객이 항공을 이용해서 대부분 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한한령 때문에 그 자리를 내국인이 대체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전년에 비해서 110만 명이 줄었지만 내국인은 10%를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접근성 면에서 공항 이용해서 편하기 때문에 내국인들은 상당히 이 관광 오는 것을 기꺼이 좋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숫자로 들어보고 싶은데 네. 중국인 관광객과 그리고 내국인 관광객, 예. 중국인으로 한정 짓지 않고 그냥 해외의 관광객과 그리고 내국인 관광객이 제주도를 얼마나 방문하는지 혹시 숫자로 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도에 1,585만 명이 네네.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중에 외국인 관광객이 360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인 경우는 1,475만으로 110만 명이 감소했는데 내국인은 오히려 10% 증가를 했고 네네. 외국인은 3분의 2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120만 명으로 줄었거든요. 3분의 2가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360만 중국 관광객 중에 중국인이 300만이었습니다. 네. 대부분이네요. 그래서 거의 이제 90% 가까이를 그 점유율을 냈었는데 이거를 내국인이 대체하면서 상당히 어떤 좀 질적 측면에서 네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줄어든 중국인 관광객을 상쇄할 만큼 내국인 관광객이 좀 늘어나 주는 것도 고맙긴 한데 예. 사실 내국인은 인구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국인만 갖고 다른 해외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는 것을 네.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그런 공백을 예. 어떤 식으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네네. 해외 마케팅을 이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선 이제 러시아라든지 중동, CIS라든지 구미주 이런 데 해외 시장을 새로 개척해 나가고 있고요. 기존 동남아시아 관광객에 대해서는 저희 고품격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서 맞춤형 관광으로 저희들이 마케팅을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을 그냥 마냥 놔둘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체 관광이 와서 이제 쇼핑만 하고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좀 막기 위해서 좀 이제 저가 관광 상품을 좀 단속도 하고 네네. 또 하나는 고부가치 상품인 이제 낚시, 레저, 골프 레저 뭐 트레킹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상품을 개발해서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주관광공사가 관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홍배 사장께서는 취임하면서 제주 관광의 질을 높이겠다, 질을 바꾸겠다, 그러면서 점이 아닌 면이 되는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딱 한마디로 들어서는 와닿지 않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 부분은 제주 관광이 과거 90년대까지는 패키지 상품에 의한 정해진 장소에서 네. 숙박, 식사, 관광지를 방문하는 찍는 관광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뒤에는 렌트카를 이용하는 이동하는 선해 관광이었습니다. 네.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근데 면회 관광은 제주가 올레길이 생기면서 올레길을 걷거나 또한 곳곳을 돌아보면서 지역에서 머무르는 관광. 네. 이것이 면회 관광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딱 와닿지 않는 말을 또 하셨어요. 예. 제주 6차 산업화 성공 모델. 예. 우리가 4차 산업까지는 많이 들어봤는데 6차 산업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가 예. 궁금하거든요. 예,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서귀포시 하요마을 가면은 이제 저희들이 6차 융복합 산업을 하고 있는데 감귤이 1차 산업입니다. 이거를 생산해서 네. 가공해서 2차 산업입니다. 요걸 관광객들에게 체험하고 즐기고 이제 먹거리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체험 관광입니다.
그게 6차. 그러니까 육차 1차와 산업입니다. 2차와 3차를 더해서 네, 그렇습니다. 6차 산업을 예,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네요. 예, 예. 그 예컨대 그 감귤 농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코파티라고 해서 마을마다 특성화된 관광 자원이 있거든요. 그 자원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유인해서 그분들에게 그 관광에 설명하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광객들에게 홍보해 나가고 있죠. 네. 에코파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에코파티라고 말을 들어보니까 뭐 예. 친환경적인 무엇일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즐길 수 있는 뭐 거죠? 친환경적인 자연 자원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문화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스토리텔링화해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놓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면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점도 아닌 선도 아닌 면이 되는 관광 그렇습니다.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예. 취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기사를 보니까요. 독일이나 미국의 해외 기자들을 초청해서 팸 투어를 또 추진하셨다고 해요. 예. 네. 사실은 제주도가 저도 이제 외국 나가 보니까 제주도가 인지도 면에서는 네. 저희 나름대로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인지도를 우선 높여야 되겠다. 네네. 그래야만이 그 국가에서 제주라는 상품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좀 와닿지가 않는 게 예. 제주도는 정말 세계적으로도 위상이 높은 관광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인지도는 낮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제주도를 좋게 그렇습니다. 생각하는데 예.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더 거죠.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다녀 보면은 이제 여행업계나 이런 데서는 제주를 나름대로 아는데 네네. 그 깊숙이 들어가서 그 외국인들에게 직접 만나 보면은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우리가 그 국가에 홍보하는 기관이라든지 여행업체, 방송 이런 분들을 불러서 제주를 하나의 관광지들을 돌아다니면서 상품을 만들어서 네, 그 네. 국가에서 방송하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팸 투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외에도 조금 더 전 세계적으로 제주를 알릴 수 있을 만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예.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 지금 그 저희들이 한번 비짓 제주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 스마트 관광을 위해서 저희 비짓 제주를 했는데 네. 비짓 제주 들어가면 제주 관광 중, 네. 관광 전 진행 중인 사항들이 다 검색이 다 되게끔 돼 있습니다. 바로 6월 1일 날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네, 네. 거기는 4천여 건 이상이 정보가 되겠고요. 관광객들이 올린 사진이 4만여 장 이상이 지금 이제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관광지에 전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 또 하나는 외국 중국, 일본어, 영어 이렇게 외국어로 된 시스템도 다 갖춰놓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비짓 제주만 들어가면은 다 검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게 제주도를 아는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는데 예.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짓 제주를 방문하려면 제주라는 키워드를 알아야지 또 방문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또 고려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이제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로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네네. 그 여행업계, 네네. 특히 여행업계입니다. 그렇죠. 네. 이쪽 방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홍보를 전략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네네.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제주에 대한 관심을 갖게 그렇죠. 되죠. 그게 잘 되고 있나요? 예, 좀 부족합니다만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주관광공사 사장님이 보는 제주도의 아주 핫한 여행지는 어딜까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뭐 인터넷을 검색해서 여기저기 네, 찾아다니겠지만 네. 공사가 바라보는 여기가 진짜 좋다 네. 그런 데가 있나요? 사실은 제주는 전체가 관광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제주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비짓 제주 여기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은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 컨텐츠 인기 순위는 네. 저희들이 보면은 관광객이 직접 올려준 사진 공유 순으로 저희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네. 어떤 관광지가 최고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최근에는 성산 일출봉, 네네. 또 우도, 또 뭐 카멜리아 힐 같은 꽃들이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트렌드로 보면은 어떤 특정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멋진 배경 네. 그런 데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페이스북 같은 것을 통해서 젊은 이제 세대들은 이 사진을 남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곳이 있는데 제주의 해변, 카페, 네. 뭐 배경이 아름다운 자연 관광지 네. 이런 곳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최근은 특히 이제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곳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는 수국이 피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여기 종달리 해안도로라든지 사기리 마을 인근에 아마 가면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주관광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은 또 제주관광공사의 꽤 큰 수익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면세 수익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저희 면세점은 유일하게 내국인 면세점인 지정면세점과 시내 면세점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인 경우 면세점 수익은 600억 원이고요. 금년도는 800억을 목표로 저희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세점이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라 자리를 옮겼나요? 예, 그 지정 면세점은 중문 컨벤션 센터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시내 면세점인 경우는 서귀포 뭐 호텔에서 사실은 수익성이 별로 낮으라 접근성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네네. 저희들이 신화월드로 옮겼습니다. 신화월드로 금년 초에 옮겼는데 저희들이 그 신화월드가 카지노라든지 고급 이제 컨벤션, 고급 호텔 등이 네, 위치하고 있어서 프리미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저희들이 시내 면세점에서는 상당히 어떤 윈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효과가 지금 톡톡히 나고 있네요. 말씀하셨던 게 작년에 600억 원의 수익을 얻으셨고 이제 목표는 올해 목표는 800억이라고 했는데 좀 빠르게 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지정 면세점은 저희들이 지금 한 9년 차가 됐고요. 네네. 시내 면세점은 3년 차인데 네. 사실 지정 면세점은 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시내 면세점이 300억입니다. 우리가 가고 그 시내 면세점 옮긴 곳은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300억 목표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서 한 3배 증가해서 매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게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차를 이용해서 또 관광과 어떻게 또 응용한 그런 관광 상품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렌트카 차량을 전기 차량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네네. 확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관광공사 차원에서 전기차를 활용한 관광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으면 싱가포르에서 89명이 와서 네. 전기차를 활용해서 제주 도일주를 도내 관광지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제주 환경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전기차가. 네네. 그래서 제주 환경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내국인만이 아니고 외국인들에게도 이걸 알려서 제주가 청정 제주라는 거. 요거를 좀 알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네. 예. 사실 제주도의 관광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그냥 관광공사의 수익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게 이제 관광 산업이 육성되면서 거기에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또 그렇습니다. 일자리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가 있게 되니까 선순환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제주 관광 혹은 관광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또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지 그쪽에 좀 취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저희 제주관광공사는 지속적으로 저희 그 직원을 채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 전국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저희 관광공사 역시 직원들을 채용할 시에 학벌, 자격증 등 외부적인 스펙은 고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확고한 자신만이 꿈이 있다면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면은 제주관광산업이 일하는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관하지 말고 성실이라는 좋은 습관과 변화와 혁신, 창조와 도전을 통해서 꿈을 키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성실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여러 가지 혁신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제주관광공사에 이제 서류를 넣으면 좋겠지만 좀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직접 일을 같이 해보시면서 참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과 일을 해보니까 참 좋더라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어떤 것을 가지면 좋을까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직원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은 시킨 일만 잘 듣는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은. 네. 요거를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네네. 자기가 조직에 들어왔을 때 뭔가 창조적이고 뭔가 도전적인 일을 좀 만들어서 들이밀었으면 좋겠다. 네네. 그러면은 정말 그게 기꺼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뭐 시킨 일만 하는 직원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뭔가 변화를 주는 삶을 변화를 주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네네. 게 제 생각입니다. 자기소개서에도 그런 내용을 쓰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박홍배 사장은 제주관광공사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 것인지, 그리고 관광공사를 이끌어 나가면서 제주도의 위상,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얼마나 어떻게 높여갈 것인지에 대한 포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제주관광공사가 올해로 6월이 창립 10주년입니다. 앞으로 미래 10년을 어떻게 내다보고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 주어진 소명이죠. 그래서 저희 그 관광공사에서는 조직 내적으로 직원 혁신을 통해서 조직을 이제 변화시켜 나갈 것이고요. 일단은 제주 관광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패러다임이 바꿔가는 과정에서 질적 성장을 위해서 얼마만큼 해외 시장을 다변화시키고 이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관광 소득이 들어가느냐 이거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갈 겁니다.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관광 자원도 상품으로 연결해서 체험 관광, 머무는 관광, 즐기는 관광으로 이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면세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이 재원을 활용해서 관광에 재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세 사업도 면세점 이전 등을 통해서 좀 강력하게 좀 재정 확보를 해 나가겠다. 이 바탕 위에서 저희들이 관광공사에 좀 앞길을 개척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출범된 이후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찾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관광의 질입니다. 관광객들이 보다 편하고 또 보다 즐겁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제주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주관광공사의 노력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의 명소로 그 경쟁력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제주관광공사 박홍배 사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